사실 저는 작년에 이제 창업자 과정을 참가했고 올해 법인 설립을 하긴 했지만 아직 그 창업 어린이입니다. 완전 초보자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하면서 좀 실패했던 것들, 시행착오 겪으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공유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백화점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경영 컨설턴트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을 작년 1월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시니어 관련 사업은 아니어서 사실 이 자리에 좀 요청 주셨을 때 제가 이거를 해도 되냐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관련은 아니어도 그 시니어 사업을 작년에 한 1년 동안 준비해서 좀 바탕 경험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1월에 이제 시니어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방문해서 운동을 코칭해주는 서비스를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이가 많으신 7080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이제 생활지원 서비스, 식사, 산책,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2030 세대를 매칭해서 도와드리는 서비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예 시니어 관련이 없고 초기 단계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시간 단위로 매칭해주는 프리랜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세 가지 사업을 짧게 진행을 했는데 하나하나마다 실패했었던 원인 제가 분석한 걸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실패했던 원인은 굉장히 많고 제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냥 하나씩만 짧게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작년 초에 했던 마마헬스라는 시니어 운동코칭 서비스는 제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헬스장에 못 가셔서 저희가 집에 이제 운동 선생님들 방문을 해서 방문 PT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제 실시간 코칭까지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이때 이제 실패 원인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표면적 니즈가 아닌 이면의 마음을 분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을 못한다. 그래서 살이 많이 쪘다.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이제 표면적인 니즈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이면의 마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누군가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요거는 사실 그 표면적 니즈보다 더 큰 이제 이면적인 그 마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헬스장에 가시는 이유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니즈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더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가서 그냥 다른 분들이랑 그냥 커뮤니티 활동 가서 그냥 수다 떠시고 요게 재밌으셨던 거예요. 저희 서비스랑 좀 맞지 않았던 그 이면의 마음이었죠. 제가 이런 점들을 좀 잘 분석을 못해서 좀 이 서비스가 잘 안 됐구나라고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네 손주라는 서비스였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과 2030 세대 대학생들 분들을 연결을 해줘서 이제 대학생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고립감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식사도 지원해드리고 산책도 가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디지털 교육도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많이 장도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되게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희 실제로 이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 무료로 운영을 해보면서 어르신들께 디지털 교육도 해드리고 그래서 고객 반응을 봤는데 그리고 이때 이 프로그램에서 수상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놓쳤던 것이 있었는데요. 결국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안 쓰시는 거예요. 돈을 안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때 느꼈어요. 돈을 안 내신다라는 거는 저는 그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니어 시장에 뭐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업이 있겠지만 요양간병이랑 단순히 비교를 해봤을 때 요양간병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당장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돈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요양간병 플랫폼, 케어닥이나 케어링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진짜 정말 더 없으면 고통스러운 사업부터 먼저 성장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반면에 진짜 저희 같은 서비스는 이제 여가, 취미, 뭐 이런 유형의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의 대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서비스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고통스러운 거를 사업을 해야지 없으면 없어도 괜찮은 거를 하면은 고객의 지불 의사가 없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포인트를 소리는 안 나도 되고 저희 그 초기 단계 기업이 이제 실력 있는 마케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분들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초기 단계 기업도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만 오시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현직으로 계신 카카오 네이버 예를 들어서 다니고 계신 분들의 그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초기 단계 기업에 매칭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프로토타입을 시작을 해서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계속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7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 8월에 그 엑셀러레이터 두 곳으로부터 시투자 3억 5천만 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투자 자금을 활용해서 좀 빠르게 운영을 성장시키고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거의 반년 정도씩 이제 해보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좀 전달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시장이 원하는 것, 이 세 개의 공통분모에 있는 것들로 시작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미국에 되게 유명한 YC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폴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스타트업은 성장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많이들 아시겠지만 J커브를 그리는 게 J커브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게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려면 실행의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마마했을 때와 동네손주 때는 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마했을 때는 제가 하다못해 그 필라테스 이제 윙 같은 풋도구를 샀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걸 매번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게 사실 그런 30분, 1시간 이런 것들이 지체되는 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네 손주 할 때는 더 몰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7080 시니어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여기 계신 김정은 교수님한테도 정말 많이 여쭤봤고 여러 진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느라고 막 진짜 막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막 자문을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되게 배운 것도 많았지만 결국에 그런 배우는 거는 몇 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깊은 인생. 그때 뭐 교수님 어르신들은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나요? 라고 여쭤봤고 대답을 들었지만 요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만의 인사이트를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그 원포인트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두 가지가 조금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이었어요. 기업이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잘하는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고객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5년 정도 일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일단 우리 지인을 연결해서 실행해 보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지인 전문가를 이제 연결시켜서 사업을 조그맣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연결해 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카톡으로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쉽게 작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와 제 마지막 거와는 실행의 속도가 너무 달랐다. 그 이유는 제가 잘 하고 제가 잘 아는 거기 때문이었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시니어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까 유튜브 광고에도 나왔던데 그 셀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일 유업이 유명한 요양 병원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업을 신사업을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자기들이 기존에 잘 해왔던 것들로 이제 타겟을 시니어로 확장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한 이제 치매 예방 게임 같은 건데, 제가 아는 지인이 창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분들 그 팀은 한 4명이 있는데 원래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시니어 판이 아니라 그냥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잘하는 거로 타겟만 바꿔서 이렇게 시니어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기가 잘하는 걸 기반으로 이제 시니어 사업을 하더라도 잘하는 걸 하는 게 기반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것과 지불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제 친구랑 맥주 한잔 하면서 또는 밥을 먹으면서 야 이거 어때? 라고 했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대박일 것 같아. 아니면 나 그거 나오면 내가 살게. 있으면 편하겠다. 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혹시 여기 창업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막상 이제 프로덕트를 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처럼 핑계를 대세요. 근데 잠깐만 지금 내 일을 바꿔서 아니면 내 와이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결국에 옛날에 저렇게 말했던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시니어를 1년 동안 하고 잘 안 돼서 좀 절망한 그 기간 동안 책을 알게 됐는데, 이 아이디어를 폐업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고객의 지불 의향을 확인하라, 빠르게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작게 어떤 프로토타입이라는 작은 정말 미니 버전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 만에 테스트를 해라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이 책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보시다시피 이 책에는 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점을 줘요. 고객이 5달러를 내면 5점을 받습니다. 네, 지금 전화번호를 남기면은 전화번호 하나에 1점을 받고요. 이메일을 남기면은 더 적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내는 게 최고고, 돈을 안 낼 거라면 최소한 자기의 중요한 전화번호라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제주도, 저랑 제 코파운더가 1월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아이디어를 아예 그냥 시니어 다 그냥 버리고 처음부터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한 3달 동안, 2달 동안 한 10개의 아이템을 작게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커리어 멘토링 해주는 해봤고, 여기 허리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비대면 허리 치료하는 그런 서비스 테스트해봤고, 한 4050 여성분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해주는 것도 다 해봤는데, 결국 중요한 거 기준, 돈을 내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10만원도 못 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10개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포인트였는데, 이거는 별다른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 그냥 입소문으로
일주일 동안 한 100만 원, 넘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돈을 냈네. 그럼 좀 더 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객이 원하는 것과 지불하는 것은 다르고, 지불하는 것을 빠르게 초기 단계에 판단하려면 작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고객이 조금이라도 돈을 내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디지털, 저희 프로그램도 디지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작년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실 해보다 보니까 디지털화보다는 사업 운영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6개월 전에 그 어떤 웹사이트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저희 이메일로 그리고 카톡 채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서 카톡 채널 하나 만들어서 카톡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버텼고, 이제 투자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웹사이트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로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 이제 면접도 봐야 되는데, 이런 면접 자동화도 지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매칭, 그러니까 전문가와 교사를 최종 매칭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것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처음에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조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 토스의 승건 대표님도 마찬가지이시더라고요. 이런 영상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모바일 앱을 바로 안 만들고 그냥 웹 저렇게 약간 좀 허접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 방탄소년단을. 이게 흥행하면 그 다음에 앱을 만들자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디지털화는 둘째치고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디지털화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가졌는데 헤어랩스라는 이제 비대면 세무 서비스 회사입니다. 최근에 시리즈 A 70억을 투자받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다고 시장에서 판단되는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디지털화해서 뭐 여러 가지 편하게 이제 대시보드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카톡으로 하는데, 오른쪽에 제가 실제로 카톡으로 헤어랩스와 이제 소통하는 캡처입니다. 저는 여기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필요한 건 하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안 하고, 요거에 대한 판단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카톡이 제일 편하거든요. 저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사실 뭐든지 디지털화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는 디지털화 안 했을 때 더 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이버에 구글에 검색해보면은 70억을 투자받은 이후 현재도 국내의 카톡 기반 세무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디지털화를 하려면 개발자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개발에 대해서 전형이고, 개발자가 필요한데, 개발자 분들을 모시려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좀 우리의 성장 잠재성을 조금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받기 전에 개발자를 구할 때 정말 안 보여줬어요. 누가 저희 같은 데 오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받고 우리 유명한 데서 투자를 받았다, 이 정도 받았고 우리 앞으로 엄청 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웹사이트 채용 페이지를 넣었고 해서 개발자 한 분을 구했고, 지금 또 한 분을 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를 구할 때 채용을 할 때 어디서 투자받았고 우리 되게 유명하다, 이런 것들을 되게 어필을 하세요. 이렇게 어필하지 않는 개발자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디지털화 가능한 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디지털화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 필요 없고 일단 성과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여는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화보다 사업 운영이 먼저다. 이런 메시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한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좀 많이 실패를 해본